지금 준비된 그래픽 하나 보실 텐데요.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의 칼럼입니다. 어제자 실렸던 내용인데 4월 총선 대차 대조표라는 제목으로 돼 있고요. 내용을 제가 중요 내용만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국힘,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윤 대통령의 정부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다. 제가 읽고 있는 부분만 키워놨습니다. 국민의 과반이 대통령을 불신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임기 안에 또 다른 선거는 없다. 그래서 마지막 평가다. 더욱이 기고만장한 좌파 세력의 폭주 앞에서 대통령은 촌각도 살아남을 수 없다. 탄핵 압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레임덕이 문제가 아니다.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는 것만이 선장 없는 나라의 혼란과 참담함을 면하게 하는 길이다. 이어지는 대목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애국심이 있다면 임기를 구실로 이런 난국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대놓고 이제 물러나라는 거잖아요. 총선에 진다면. 김대중 고문이 약 한두 달 전에도 저런 비슷한 칼럼을 썼어요. 근데 만약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이 정도를 써서 저도 한번 만나 뵙고 그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아침 저 칼럼은 노골적으로 진일보해서 저는 국민한테 안 찍으면 즉 코랑이냐 칼이냐 하는 이슬람교도들처럼 안 찍으면 대통령 선거 다시 한다. 하는 식으로 들려드려서 저건 좀 끔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를 겁박한다는. 그렇죠. 국민을 겁박하는 거죠. 저는 근데 이제 김대중 고문이 저런 칼럼을 썼을 때 저는 아까 쓴 취지는 저도 비슷하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수진영 유권자에게 이걸 성전으로 격상시키는 거죠. 이것은 아까 표현대로 좌파 세력의 폭거를 막기 위한 여러분의 성스러운 투표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치환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특이한 겁니다. 보통 여당에서 이런 젖을 쓰지 않습니다. 보통 야당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희생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걸 투표로 막아내자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의 폭거를 막기 위해서 투표해주세요가 여당의 메시지라는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리고 저 전술 자체가 만약에 김대중 고문이 그런 집결 효과를 노린 거라면은 너무 일찍 나왔다. 우리가 보통 양치기 소년까지는 아니지만은 이 비상소집 같은 것도 너무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이완되거든요. 지금 이미 지지율 위기가 왔기 때문에 총선이 100일 넘게 남았는데 비상소집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결집되는지 보자 이런 거를. 그래서 저는 좀 의외다. 그리고 김대중 고문이 쓰신 칼럼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 가능성은 배제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소야대면 어떻습니까? 만약 대통령이 협치를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기본 논리 구조가 뭐냐면은 여소야대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미 나라 망한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물러나야 된다. 협치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유권자 국민 겁박에 있을지 몰라도 이게 딱 글 내용 자체로는 현직 대통령의 사퇴 가능성을 언급한 그런 부분도 좀 도드라져 보여요. 이게 유권자들한테 정말 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효과가 미칠까요? 저는 그렇게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약 70%의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최대의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우리 이준석 대표부터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저도 변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살려야 모든 것이 풀릴 것인데 저 칼럼 내용은 협치를 부정하고 좌파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반성 없는 그러한 면피는 통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칼럼 내용은 이 정도로 보고요. 아까 김건희 특검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다. 지난 회에도 두 분께서 이렇게 공히 전망을 해주셨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여당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것이다. 그게 이제 제2 요구가 왔을 때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제2 요구, 제2를 했을 때
여당의 선택은 이 물음에 그렇죠. 대한 이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답변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옛날에 한미 FTA 가지고 이제 처음에 2011년, 12년 이렇게 19대 총선 앞두고 예. 민주당이 명단을 돌렸어요. 음. 한미 FTA 뭐 찬성 의원입니다, 뭐 반대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한미 FTA는 그렇게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는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예.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한미 FTA를 추진하시기도 하셨고, 그런데 이런 사안 지난번에 보면은 그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안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 가지고 누가 찬성이냐 반대냐 명단 만들잖아요. 예. 근데 그것마저도 그 민주당 당내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방탄 프레임이 씌워진다는 건 선거 앞두고 최악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차피 무기명 투표니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표결에 참여하거나 안 하거나이거든요.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과연 표결에 참여 안 하는 의원이 나올 것이냐. 그 정도가 할 수 있는 소극적 저항의 최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제2 요구를 하면 200표가 필요한 거잖아요. 저는 3분의 1 제2요금 이전에요. 그러니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언제 할 거냐 그 시점을 잘 조절하고 있는데요. 네.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은 국민 70%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돼요. 네. 이것이 법치국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공정과 상식의 일인데 만약 신당 창당 후 국민의힘이 공천이 시작된 그때 네. 김건희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신당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시점을 전술 전략적으로 잘 조정해서 하면은 국민이 바라는 대로 특검은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말씀은 신당이 최대한 그 특검법 1차 통과가 첫 통과가 네. 최대한 늦춰지고 그래야 이제 신당이 창당돼서 의원들이 모이는 어떤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기다려줘야 네, 되니까. 왜냐하면은 12월 말까지는 앞에 계시지만은 이준석 대표도 27일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예고를 했는데 저는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는 명분을 축적해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의거해서 윤핵관 시대에서 검핵관으로 넘어가는 검찰의 다수를 영남 등 공천을 할 때 예. 신당은 성공한다. 그러면은 교섭단체도 등록하고 기호도 3번 되고 국고 보조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것을 저랑 안철수가 해본 거예요. 제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또 국민 여론은 들끓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김건희 특검 70%를 국민이 원하는데 이걸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요구가 폭발처럼 퍼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치적인 면을 봤을 땐 늦추는 게 맞고요. 수사 그 자체로 봐가지고 수사의 성과를 통해 가지고 압박하려면 최대한 땡기는 게 맞습니다. 뭐냐면 특검이라는 게 준비 기간이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12월 초에 하면은 1월 한 중순이나 말쯤부터 특검이 뭔가 행동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공천 자체가 묻혀버립니다. 여당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공천 신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이게 굉장히 폭탄 리스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2월 말쯤에 이제 표결하고 뭐 제2요구까지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한 1월 초쯤에 이제 특검 준비가 시작되면은 한 3월 가가지고 이제 가시적인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는 공천 절차는 거의 끝나갈 때라 가지고 예. 선거 자체는 또 어떻게든 꾸역꾸역 흘러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땡기면 땡길수록 2월, 1월 사이에 가장 이제 국민적 관심이 개혁과 공천에 쏠려 있는 상황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입장 속에서는 지금 가장 바라는 게 비명계의 빠른 이탈을 바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비명계가 뭐 특검에 반대표를 던져주진 않겠지만은 비명계를 그래서 지금 이상민 의원이나 아니면 뭐 양현자 의원도 그렇고 비명계 의원에게 입당을 손짓하잖아요, 계속. 예. 예.
그 규모가 어디까지 될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한 15명에 20명만 흘러나와도 뭔가 표결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는 흘러가지 않을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헛된 꿈이긴 한데 그런 의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 가능성은 보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표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거취의 불안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행보를 할 수 있는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표결 시점을 무한정 늦추지 못할 거다.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공천에 불안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잘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최대한 땡긴다고 했을 때 네. 예, 이제 뭐 어떤 수사가 개시되는 실질적인 시점을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을 이제 압박하는 기간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현실적으로는 김진표 의장님을 잘 아시는 분들은 김진표 의장님이 소위 끄트머리 일정보다 땡겨서 하실 가능성 거의 없다. 김진표 의장님이 어떻게든 이게 정치적으로 풀어라고 하시면서 12월 말이 거의 마지막 데드라인이거든요. 그때까지 끌고 가실 거다라 보는 예측이 우세한데 어쨌든 김진표 의장님도 민주당 출신이다 보니까 당에서 강한 요구가 있을 수는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요구예요. 뭐 어떻게 표현하시던지요. 제가 국민의 봤을 때는. 70%가 찬성하는데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없을까요?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 목표가 공천인데 예. 자기가 불안했을 때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하듯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전술 전략을 잘 하고 있을 것이다. 예. 그런데 의외로 보면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러한 면에 탁월하더라고요. 네. 제가 원내대표를 3번 해봐서 잘 이렇게 보여요. 보이는데 탁월해요. 네. 지금 국민의힘 이탈표가 제2의 필요한 그 의석수를 채우려면 한 20여 표 정도? 아, 그건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한 표도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겁니까? 그 단계, 그러니까 첫 번째 표결 단계에서는 안 나올 거고요. 그렇죠. 제2 요구할 때는 그때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지도부에 대한 투표가 사실 되겠죠. 네. 거기서 만약에 제2 요구에서 무너지게 되면은 지도부가 버틸 재간이 없고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